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박노성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매수인의 낙찰 불허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고요.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생겼다. 문제가 생겼다. 이럴 경우에 이 물건을 하고 싶지 않아요. 이럴 때 그 불허가를 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그 경매 절차를 좀 보면요. 우리 일반인이 매각기일이 잡히면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습니다. 낙찰이 되면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요. 그 다음에 7일 후에 매각 허가 확정이 되죠. 자, 그리고 요 2주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잔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는데요. 이때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줍니다. 그래서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. 자, 중요한 시기는 우리가 이거 낙찰을 받았는데 이 현장이나 그타 권리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. 이럴 경우에 이 물건에 대해서 불허가 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어떤 사유들이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낙찰 후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 또는 유치권,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되는 것이 발생했다. 자, 그러면 어떤 거냐? 낙찰 후에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이 됐다.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자, 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이 낙찰받고 번개를 맞았어요. 뭐 집이 번개 맞든지 나무가 번개 맞아서 불타버렸어. 또는 낙찰받고 나서 홍수에 쓸려가지고 아주 침수가 됐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애초에 감정된 그 물건하고 전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겠죠. 훼손되었으니까요. 이런 물건에 이제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유치권 또는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. 이게 뭐냐? 유치권은 이제 보통 건물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 공사업자가 건물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인데요. 자, 그 낙찰받고 현장을 가봤더니 전에 그 못 보던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간다라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주면서 설명을 하더라. 그거 보니까 또 공사 대금을 내가 물어줄 것 같아요. 이거 유치권을 주장합니다. 이럴 경우에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내면서까지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아요. 이럴 때 불허가 내는 방법. 그리고 또 하나, 자,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자, 예를 들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더라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면, 자, 1순위가 A 근저당권이 1,000만 원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2순위가 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. 그리고 3순위에 압류가 3천만 원이 있다.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 때, 자,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 선순위 맨 근저당 이 사람 뭐 권리 분석을 아직 안 해보신 분은 뭐 나중에 권리 분석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. 추후에 설명을 또 드리면 그때 보시면 되고, 일단 여기서는 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.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는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. 자, 그러면 A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그래요. 소멸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이것을 알고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.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A 근저당권이 깡통 근저당이었더라. 깡통 근저당권은 아예 말소를 하지 않고 실제 변제된 근저당권이죠. 뭐 이랬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A가 이 근저당권을 변제를 했더라. 그럼 소멸됐죠. 그러면 이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이 되고 이 2순위 임차인이 1순위로 들어서게 됩니다. 그러면 이 1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한테 인수시킵니다. 그래서 매수인은 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돼요. 자, 이럴 경우에 인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가 향후 이 근저당권 말소로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었더라. 이럴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중대하게 변경이 된 거죠. 자, 보증금 인수하게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불허가 신청을 내서
내가 입찰한 보증금을 환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이 단계별로 좀 다른데요. 자, 우리가 아까 낙찰받고 일주일 후에 허가 결정이 난다 그랬어요. 그래서 낙찰 후 허가 결정 전에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했다 그러면요, 매각 불허가 신청을 넣고요. 자, 매각 허가 결정하고 또 일주일 후에 허가 확정이 된다 그랬죠. 요 사이에 요 사실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요, 즉시 항고를 해서 불허가를 낼 수가 있고요. 자, 근데 허가 확정이 되고 잔금 납부하기 전에 이런 사실이 발생했다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합니다. 자, 결국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신청하는 사유는 똑같아요. 이러한 사유로 해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포기를 하겠으니 이 보증금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이러한 사유가 정당하냐,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데요. 이것은 이러한 사유들이 아무거나 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. 그 법이 민사집행법 121조 6호입니다. 여기에 이러한 매각 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걸 불허가 해준다라는 것이고요. 121조 6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. 그 121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라고 하고,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. 첫 번째,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. 두 번째, 채무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. 라고 하면서 쭉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.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봐야 할 것은 6번입니다. 자, 여기서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,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, 자, 이럴 때에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자, 우리 좀 전에 본 것처럼 번개를 맞았다, 홍수를 맞았다 그러면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유치권, 추가로 어떤 그 유치권의 금액을 인수해야 될 그런 그 부담이 생기고요. 또 선순위 보증금을 대해서 인수하게 될 부담이 생겼죠. 이럴 땐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자, 이럴 경우에 민사집행법 121조 6호에 의해서 우리가 불허가 신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입찰 가격을 실수로 0을 하나 더 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5억을 쓰려고 했는데 50억을 쓰게 됐습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? 최고가 낙찰이 됐는데 50억을 다 낼 수 있어요? 못 내죠. 못 내면 보증금은 몰수도 있죠. 보증금 5천만 원 잃어버립니다. 이럴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그럼 불허가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까? 자, 그 문제인데, 여기서 불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열거된 사유에 하나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. 그러면 우리가 입찰 실수의 오기라고 그랬는데,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0을 더 써서 50억을 써버렸다라고 할 경우에는 불허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 자, 이건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환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별도로 시간을 한번 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. 이번 시간에는 매각 불허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매각 불허가 신청을 넣어야 되는데 그 신청서는 어떻게 쓰는가 한번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샘플을 보시면요. 자, 내가 낙찰받은 사건 번호, 예를 들어서 2017-1114 부동산 인경매, 채권자, 채무자, 자, 채우가 매수 신고인, 제가 낙찰받은 사람이죠. 자, 위 사건에 관하여 채우가 매수 신고인 누구는 다음과 같이 매각 불허가를 신청합니다. 자, 신청 취지, 2017-1145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은 이를 매각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하고요. 신청 이유는 내가 이러한 이유로 불허가 신청을 한다라는 내용을 쓰는 겁니다. 자, 신청인은 이 경매 목적 부동산에 채무가를 낙찰받았는데, 낙찰받고 나서 현장에 방문하니까 누구라는 사람이 공사대금
얼마에 3,400만 원의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비워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유치권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이 불허가 신청을 내는 것입니다. 자, 이럴 경우에 아까 그 민사집행법 121조 6호에 해당돼서 불허가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이제 인적 성달료는 첨부하지를 않습니다. 그러면 불허가 신청을 넣었을 때의 어떤 사례를 하나 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. 자, 요 사건은요,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근린상가인데요. 자, 보시면 2011년 12월 26일 날 최고가로 낙찰이 받았습니다. 2억 4,610만 원 낙찰 받았고요. 그런데 그 12년 1월 1일 불허가 결정이 났어요. 불허가 결정이 났어요. 자, 문건 접수 내역을 자세히 보니까요. 2011년 11월 29일 날 낙찰을 11월 26일 날 받았고요. 11월 29일 날 누구가 유치권 신고를 제출했습니다. 유치권을 주장하게 된 것이죠. 자, 그리고 나서 30일 날 체육관에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넣습니다. 유치권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넣었고요. 자, 그리고 1월 2일 날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사람은 보증금을 환수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자, 불허가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